안녕하세요. 5분빛 시작하겠습니다. 재선이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3일이니까 만 한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고, 현재 그 중요한 선거 핵심 이슈들은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그의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라든가 어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어떤 리더십 부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그의 대처는 과연 공정했나. 지금 연일 지금 미국의 주요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위대가 파손을 하고, 백인의 목숨처럼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도로주의에 페인팅을 하고 하면서 트럼프가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명령도 하고 해서 시위대를 완전히 그 부정부주의자, 그 다음에 파괴주의자, 이렇게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 시위대에 대해서 조 바이든도 그렇고 상당히 입장을 모호하게 내는 그런 상황이고, 그들의 일부 의견들이나 어떤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동조를 하고, 일부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 대해서 시위를 부추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흑인의 투표도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스페인계 히스패닉 아메리칸의 표도 일부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 별집층의 어떤 이탈 현상이 증폭될수록 이러한 그 흑인이나 어떤 히스패닉계의 어떤 그 지지도 일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 개선 신호가 과연 언제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3분기로 집중이 돼 있고, 3분기 후면 벌써 이제 10월 달이고, 10월 달이 되면 이제 악토버잖아, 영어로. 근데 이런 그 악토버 서프라이즈의 어떤 그 대선 출마자, 특히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을, 시장의 지지를 자기 쪽으로 쏠리게 하는 그런 정책 등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악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서프라이즈 항목에 트럼프가 적고 싶은 거는 나스닥 신고가, 그다음에 다우 이런 신고가 내용하고, 이 GDP 성장률이 가령 한 6% 이렇게 개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의 악토버 서프라이즈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개선이 되면 아까 얘기한 코로나 대처 능력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성과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미국의 퇴직금 KS401K라고 얘기하죠. 그쪽에 많은 투자자로부터 좋은 여론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듯 보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상대 후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상대 후보가 부적격하다, 미국의 대통령을 수행할 그런 정신적,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1988년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서 13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뇌동맥류 파열은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고, 뇌의 어떤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3분의 1이 뇌경색이나 수두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남겨서 치매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그의 어떤 그 실험들이 있었는데, 70년대 남아프리카에 수감 중인 nelson 만델라를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고 3번이나 주장을 했으나 그런 적은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밝혀졌고, 2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 상원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라고 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 같은 날 본인이 16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덩샤오핑을 만났다고 말했는데, 덩샤오핑은 이미 1997년도에 사망을 했죠. 그리고 2007년 이후 총기 사고로 미국에서 1억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는데, 미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죠. 3월 2일 텍사스 선거 연설에서는 미국 독립선언물의 그 서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고령에 의한 알츠하이머병과 과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바이든 후보의 인지 기능 저하를
저하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unfit to 바이든 후보가 세계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으로는 부적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트위터 내용인데 이 내용 하나로 트럼프의 그 선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상대 후보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그러한 그 정교한 공격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리얼폴 진정한 여론조사를 있느냐 받느냐 1916년에 사용된 이러한 그 거짓 압박의 여론조사에 반대하면서 진정한 여론조사가 생겼는데 그걸 혹시 본 적 있어?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슬리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죠. 앞에다가 접두사로 슬리피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고령이고 힘이 없다 이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의 접두사를 슬리피로 이야기를 했는데 슬리피 조 바이든이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완전히 그 좌파 그다음에 범죄자 그다음에 암의 어떤 문화 이런 쪽에 상당히 부적격한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 그리고 더욱이 경제를 리빌딩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리빌딩하는 데는 나랑은 게임이 안 되지. 이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을 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2018년, 16년인가요? 16년 대선에서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믿질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돼버렸죠.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힐러리 클린턴이 2~3% 차로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여론조사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층에 대한 어떤 접근성 이런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핸드폰이나 어떤 통신을 통해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계층은 젊은 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젊은 층은 다 민주당 쪽에 어떤 그 지지자가 상당히 많은 상태고 그래서 어떤 그 트럼프가 자체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러한 여론조사를 시행을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막연하게 시장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바이든의 어떤 그 당선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한 내용인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 소속이고 또 폭도들에게 문제 있겠느냐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할 것이다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도시 그 다음에 에듀케이트된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투표 여론조사의 방법도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남부의 노동자들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를 할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한 이제 악재는 젊은 사람들은 일도 많고 놀러도 가야 되고 하니까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 이런 그 우편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젊은 층들이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다른 트윗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집도끼를 이야기하죠. Republicans parties at 96%.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핵심 집도끼 96%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이제 부재자 투표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메일-인 볼러트 여기는 이제 우편 투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편 투표는 사기로 판명이 났다. 이거는 전적으로 사기고 또 투표 결과도 상당히 늦게 나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그는 상당히 그 반감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젊은 사람들 도시 에듀케이트된 그런 젊은 층들이 이러한 우편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의 투표는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 해서 이렇게 반대를 한 것 같고 이건 부재자 투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바쁜 사람이나 자기도 아마 부재자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정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재자 투표도 일종의 그 메일-인 볼러트 투표랑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 그의 재선을 위해서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대학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경기가 뭐 재개가 돼서 소비가 뭐 활성화돼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 간 접촉이 상당히 금지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일부 학부모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하지만 트럼프는 특히 그 소비에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캠퍼스라든가 뭐 학교에 대해서 조속히 버추얼 러닝스, 이런 가상 교육들이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보다 아주 형편없다. 그래서 말은 경기 재개, 특히 소비를 위해서 대학이나 학교가 빨리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고 가상교육은 형편없어, 이런 이야기고요. School must be open in the fall. 가을에는 개강을 해야지. 만일 개강을 안 하면 정부에서 지원한 거를 다 철회할 거야. 지금 학교들은 뭐 면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면세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유타주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이제 뭐냐면 로저 스톤의 형을 감형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역사적인 부패, 전대미문의 부패이고, 그리고 예기치도 않고 역사적인 뭐 부패라고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일부 이제 뭐 이야기들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혹시 뭐 로저 스톤이 배신감을 느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비리를 뭐 폭로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뭐 협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로저 스톤을 감형한 것이다, 이런 그 언론의 뭐 비난이 일단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백악관 경제 고문, 이제 커들로는 그 어떤 시장 인사로서 경기가 안 좋고, 특히 어떤 주식이라든가 지표가 많이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하락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항상 뭐 등장을 해서 시장의 하방을 트럼프 대신에 지지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전에 얘기한 뭐 나바로 국장 같은 사람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증폭시켜서 경제계의 볼턴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조 바이든이 경제 플랜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세금을 인상하는 뭐 그런 플랜이라 뭐 도저히 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러한 그 세금 인상 정책들은 무슨 어떤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뭐 그런 이야기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이든 후보가 이믹 플랜 경제 계획을 뭐 발표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바이든하고 샌더스 간의 어떤 공동의 뭐 대선 공약으로 이러한 정책 권고안은 코로나19 발발, 실업 만연, 그다음에 인종차별 시위 등 미국의 최근 3대 위기와 관련해서 6가지 분야의 뭐 공약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젊은 진보파 대표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초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샌더스의 기후변화 대책이었던 그린 뉴딜은 여기서 이 정책 권고안에서 제외가 됐고, 그러나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과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이 주도한 이제 기후변화 협약 뭐 공약은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애초 2035년으로 뭐 설정을 설정했으나 한 5년 정도 뭐 앞당긴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2035년까지 미국 발전소에서 이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미국에서도 않기로 했다. 이제 바이든이 제시한 2050년보다 15년이나 앞서는 뭐 대담한 계획이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뭐 즉각 복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노인을 위한 국가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의 자격을 현행 65살에서 60살로 낮춘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뭐 실업보험을 더 많은 노동자에게 확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12주의 유급 가족 휴가 및 병가를 주고 3살에서 4살 아동들에게는 보편적 육아 지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보장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하고 집값을 낮추기 위한 주택 신탁 기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고, 일단은 뭐 이런 안들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뭐 세금 문제를 거론을 한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금 문제가 상당히 뭐 중요한 뭐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세금을 이 불경기 때 이러한 증세는 경제 서적에도 안 나온 얘기고 노센스다. 이게 아까 백악관의 커들로 위원장이 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글을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4천만 달러를 사전 어떤 그 조치의 어떤 투자로서 미국인의 어떤 그 미국 제품과 뭐 서비스를 위해서 한 4천억 달러의 기금 투자를 하고, 그리고 3천억 달러는 이게 테크놀로지 리서치, 그러니까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3천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IT하고 거대 테크 기업이 뭐 여기에 뭐 포함되어 있다고는 뭐 생각하지 않지만, 얼마 전에 또 뭐 아마존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가 뭐 미국에서 연방 정부에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은 하여간 그 반 독점 기업들, 인터넷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뭐 강행할 의지는 뭐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 테크 리서치나 뭐 디벨롭먼트 기업에 대해서는 3천억 달러를 뭐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5달러고 12주의 어떤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하고 아까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 미국 그 유권자들은 어떤 그 경제 문제는 트럼프가 잘한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항상 경제 문제를 제외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더 어떤 그 유리한 그런 입장이 있다. 유권자들이 바이든 후보를 더 좋아한다. 경제 문제를 제외하고 바이든 후보가 더 좋아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많고 뭐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뭐 결론적으로 뭐 여러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경기 재개, 그 다음에 경기 재개로 인한 경기 개선 신호가 3분기 때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야 팬데믹 리더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그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경기 개선 신호로 일단 입막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의 재선을 위해서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GDP라든가 모든 부분들인데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 쉽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을 위해서 트럼프의 지지하는 그런 세력의 역할은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 달까지는 뭐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